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이 늘어났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3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81명이 늘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6,400여 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치료가 끝난 겁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서 모두 1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24명, 경기 10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36명입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11명인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봐도 이 두 지역의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날짜별 확진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수도권 지역은 일별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실시했고 어제부터 또 2주간 연장했지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죠.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집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741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에 40여 명씩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확진자의 7%를 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확진자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12만 명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남아와 일본, 남미 등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그리고 내국인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벚꽃놀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벚꽃길과 정류장을 폐쇄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 도로만 차량 운행이 모두 끊겼습니다. 벚꽃이 몰린 국회 뒷길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 취소와 함께 지자체가 내린 결정입니다.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한 걸 잘했다고 셋이서 얘기하면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벚꽃길에도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예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던 거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의자에는 정류소가 폐쇄됐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고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벚꽃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 북쪽 윤중로 일대 버스 정류장 7곳을 임시 폐쇄하고 버스는 우회 운행합니다. 인근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나들이 객들은 가능한 거리를 뛰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멀리 앉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자발적으로 다 같이.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 이런 자리도 띄엄띄엄 앉고 하면서. 이미 지난달부터 폐쇄된 서울 석촌호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호수 나들이객은 철제 울타리 너머를 사진에 담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접근이 차단된 호수 내부를 SNS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굉장히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했구나 해서 되게 좋아하는 거로. 코로나19 공포는 가시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벚꽃이 만개한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경기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대공원 산책로를 오늘 오후 7시까지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에 따르면 차단 구간은 관문초등학교 인근인 대공원 나들길과 공원마을 야구장 진입로, 문원 청계마을 주차장 입구 등입니다. 서울대공원에는 호수 둘레길을 따라서 다양한 벚꽃나무 등이 심겨 있어 평소 많은 시민이 찾는 곳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2주가 됐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에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대규모 감염을 피할 수 있었던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사례. 어린이집과 노인 전문병원 종사자가 확진됐지만 두 곳 모두 휴원한 덕에 추가 집단 감염을 피한 구로 콜센터 사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자칫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었던 감염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지난달 초 19.8%에서 지난달 말엔 6.1%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의 연장을 통하여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욱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 데다 나들이 철을 맞아 우리 국민의 이동량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장이 정하는 PC방과 노래방 등은 2주 더 운영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일 100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 신규 확진자를 50명 내외로 줄이고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정부는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도대체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이길래 이처럼 사람들의 거리까지 떨어뜨려 놓는 것일까요? 그동안 코로나19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이 그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스텔스 바이러스다.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21세기에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겪어봤던 바이러스 중에 아주 관리하기 어려운 독한 놈이다. 인류가 처음 겪는 미지의 바이러스 코로나19. 국내에 상륙한 지 74일 만에 확진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이 신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해서 폭격도 하고 돌아오는 이 방어망이 무력화돼서 모르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스텔스 공격기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스텔스 바이러스다. 조용하지만 강한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도 강력한 전파력을 지녔는데 문제는 탐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염력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무증상의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 질환은 사실 거의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전파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전염력이 높다. 게다가 팬데믹을 일으켰다. 이런 게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19는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마저 바꿔놨습니다. 대화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찬송하거나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이 상황이 코로나19가 바라는 전염 환경인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피하려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더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주 밀접 접촉만 이제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걸 좀 거리를 띄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났다는 건 집단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갖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불안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왔듯 개인적, 사회적 예방 수칙을 지켜나가면 인류가 극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해서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제부 이재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었던 게 지난달 19일인데요. 16일 만에 환자가 3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사망자도 8,400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면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과거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주에서만 1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엔 군 의료진 1,000명이 추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9.11 테러 때의 희생자 숫자와 거의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졸업 예정인 의대생들까지 동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용품 부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욕 주립대 의료센터에서는 수술용 가운이 부족해 우비와 쓰레기 봉투를 써야 할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폭증세에 백악관은 41개 지역의 중대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또 42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택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상황이 안 좋죠. 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현재 6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 세계 환자 절반 정도가 유럽에서 나온 셈입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각각 12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줄던 이탈리아는 사흘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확진자보다 220명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신규 사망자와 중증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첫 감염이 시작된 이래 중증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각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동 제한과 각종 시설 폐쇄 등 조치를 속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고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오는 13일까지 예정됐던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등 조치를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게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360여 명 늘어난 4,2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8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37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해외 유입 10명 등 24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10명,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4명, 제주, 강원에서 각 3명씩 늘었습니다. 인천은 2명, 광주, 대전, 전북, 경남 지역은 각 1명씩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741명으로 이 가운데 58명이 외국인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8명 늘어 6,463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63명 줄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79%로 나타났습니다. 80대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19.7%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7.49%, 60대는 1.94%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현재 중증 이상 상태인 환자는 80명입니다. 49명이 위중한 상태고 31명은 중증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9,5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는 물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김지용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7명, 경북 4명인데요. 대구의 경우 어제 제2미주병원의 추가 확진자 영향으로 2자릿수로 늘었다가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돌아왔습니다. 대구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필리핀에서 온 해외 입국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해외 입국객 1,105명 가운데 63%인 69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1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들어 지역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입국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제 하루 달성군 제2미주병원에선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구 한사랑요양병원과 동구 파티마병원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시도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서 4월부터 최대 90일간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은 공동 운항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공동 부담하는 금액으로 여객 운임액의 2.9%를 징수해 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약 17억 원의 운항관리 비용 납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안 여객선 이용이 1년 전보다 40%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학교 개학도 온라인 개학으로 이뤄집니다. 정작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원도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학원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이 학원 내부를 둘러봅니다. 손 소독제가 충분히 비치돼 있는지, 수업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업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나요? 학원 강사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학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이 강화된 것입니다. 방역 점검과 동시에 휴원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며 문 닫기를 유도합니다. 휴업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할지 또 실내에서의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내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서울 시내 학원의 휴원율은 10곳 중 2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엔 40% 수준이었는데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경영 악화로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도 되도록이면 원격 수업을 하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일선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일 경우 기존 교습비의 70%를, 녹화 영상일 경우 40%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학원이 일괄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행하기 힘들고 장비 구매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다 못하죠. 왜냐면 초등학생은 화상 수업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렌탈로 그거를 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사실상 휴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학원들에게 자발적 휴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내일부터 EBS에서 만드는 학년별 학습 콘텐츠를 IPTV나 케이블 방송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유료 방송사 등과 협의를 거쳐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가정에서 유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 장비 없이 EBS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PTV 채널을 운영 중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 U+3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EBS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통합당은 충청에서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각 당의 주말 유세전.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원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구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적에 국민 한 분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건너도록 꼭 하겠습니다. 불출마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라떼는 유세단은 경기 화성과 전북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어제 부산 경남에 이어 오늘은 무대를 충청으로 옮겨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미래한국당도 유세에 동행해 한몸 정당임을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전부터 서울 종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은 부산과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서는데 미워하자, 미워하지 말자던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호불호, 감정풀이로 격하하는 듯한 명상가적 인식이나 과시할 때가 아니라는 점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 선대위는 성착취 동영상 N번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도권 거리 유세전을 펼치기로 했고 국토 대종주 5일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며 실용정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 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LG 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 하우시스 담당자는 입찰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해 담합이 성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LG 하우시스의 4억 원, 들러리 회사인 코스모앤컴퍼니의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떠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빗대 말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국진혁 씨는 지난달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 우량주를 주로 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과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동참을 해야겠다. 지난달 증가한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86만여 개.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12조 원이 넘는데 개인 투자자는 1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진 코스피가 1,700대로 회복하는 데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 컸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량주 위주 매수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순매수가 개인 전체 순매수의 절반이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뛰어들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유동성 공급 및 부동자금의 이동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계속되는 초저금리로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47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소 2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단타 매매보다는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1년 이상 장기간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가 일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금융당국도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뛰어드는 묻지마식 투자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25년 전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된 김용희 씨의 철탑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았습니다. 농성장 주변에서는 김 씨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삼성 측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땅에서 25m,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 철탑 꼭대기에 김용희 씨가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다 삼성 테크인에서 25년 전 해고된 이후 기나긴 복직 투쟁 끝에 택한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았습니다. 김 씨의 농성을 응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철탑 주위를 돌며 경적을 울려 김 씨를 격려했습니다. 김용희 동지 땅으로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 씨를 진찰한 의사는 장기 기능 이상을 우려합니다.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루 눕게 되는데 300일 동안 모루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김용희 동지는 우측 편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삼성 측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해고 통지도 받지 못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 그거는 차라리 죽어 있는 게 더 낫죠. 이재용 부회장이 재직 중인 삼성전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 씨가 소속됐던 회사는 삼성테크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입장을 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삼성 피해자 모임을 만나 김용희 씨 문제 등을 면담한 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 식목일을 맞아 산에 가는 분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 광주가 15도, 대구가 17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확 트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5도, 강릉 14도, 대전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영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2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